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인데요. 오늘은 또 천만 뉴스 일일 1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천만 뉴스. 하여튼 편한 시간에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제가 천만 전자에서 많이 하는데 천만 뉴스 채널도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그냥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는데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언론에서는 살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 살 거냐? 참 난감하죠. 언제 사겠냐? 그리고 삼성전자 10조 원 푸는데 주가 이틀째 뚝뚝 떨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달아 오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자가 이 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5만원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효과가 벌써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일 이뤄질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운명이 또 바뀝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폭등이냐 아니면 폭락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코스피에서 삼성은 오전 10시에 전거래일보다 2.13% 내려서 55,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은 전날 0.71%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15일에는 7.21%, 18일에는 5.98%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장 마감 이후로 발표한 그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효과가 사그러졌고 삼성은 내년 2월까지 10조 원 정도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이 중에 3조 원 정도는 소각하겠다는 3조 원 소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삼성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17년 이후로 이제 7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소식이 잠시 순매수세로 돌아섰던 그런 외국인들은 다시 이제 팔자야, 팔자. 사자가 아니고 팔자입니다. 외국인은 15일에 1288억 순매수를 보였다가 18일엔 1615억, 19일에는 1277억 이렇게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전에 한 10시 한 24분에 정도 보니까 순매도 규모가 5,352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15일하고 18일의 급등에도 삼성 주가는 이달 들어서 전날까지 5% 하락을 했고 기간을 올해 하반기로 늘리면서 하락률이 31%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달 14일에는 종가 5만원이 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앞서서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효과가 올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그런 분석도 있는데 과거의 삼성의 자사주 매입과 이 소각 결정은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했던 주가의 안정성을 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 자사주 매입보다는 결국 이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 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 업황 하락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본격 매수 시기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경쟁력 회복은 원C 나노 D램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거라고 전망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76,000원에서 72,000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삼성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또 다른 변수를 보니까 그 한국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이뤄질 엔비디아 3분기 그 실적 발표가 이제 꼽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성과랑 그 전망이 향후에 반도체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의 그 퀄테스트와 관련해서 그 진전된 내용이 공유될 수 있을지도 전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서서 삼성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고객사의 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가 이제 지원이 됐고, 주요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이제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틀에서 4분기 중에 판매 확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언급한 고객사는 결국 누구냐?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빨리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삼성전자 날아다니는 거고, 오늘 엔비디아 그 새벽이죠. 21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또 폭망하면은 결국은 또 작살 나는 거예요. 또 반도체 섹터 엄청나게 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참 힘드네요. 어렵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요즘 난리더라고요. 2차전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2차전지주도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28조 원이나 날아갔답니다. 지금 28조 원이 사라졌어요. 오늘도 보니까 KRX 2차전지 탑 10의 그 지수의 시가총액은 219조 2,948억인데 이들 종목의 시총 합산액은 미국 대선 전날인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일 247조 6,909억이었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28조 3,961억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주 그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등등 해서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2차 전지주 시총이 2주 만에 급격히 줄어든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전기차랑 배터리 산업에 그런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거라는 불안감이 좀 고조된 영향이 좀 있어요. 미국 대선이 전만 해도 2차전지 관련주는 업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과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이어갔는데 지난 14일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미국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차전지주 약세를 더욱 부추깁니다. IRA는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경우에 차량당 보조금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IRA가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2차전지 관련주의 시총 추락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로 이어졌고 2차전지주 10개 종목의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비중은 지난 5일에 9.68에서 오늘은 9.21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관련 투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IRA 폐지 강행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누적 투자 규모가 3천억 달러를 웃돌아요.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전기차 경쟁력이 그 중국과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고 트럼프의 재집권 4년으로는 내연 기관차로 전력을 전환하는 것에는 실익이 없다고 이제 내다보는 증권사도 있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여러모로 진짜 힘드네요. 여기도 쌍코피 터지고 저쪽과도 쌍코피 터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좀 약간 유연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했지만은 또 취임하고 나서는 또 갑자기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트럼프의 그 움직임, 그런 언행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내일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